이런 걸 개이득이라고 하나요? 꽤 정확하게 알려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변리사가 부분 손봐서 어느 정도 활용할 수 있는 정도로 작성을 해준 것 같아요. 변리사가 필요 없어지는 날도 오는 건 아닌지 걱정도 되는데요. 안녕하세요, 노용한 변리사입니다. 최근에 구글에서 챗봇 AI 바드가 공개됐죠. 챗GPT의 독주를 막기 위해 나왔는데 이미 AI 챗봇의 대명사가 된 챗GPT를 쫓아갈 수 있을 만큼 높은 성능과 자연스러운 답변을 할 수 있을지 저도 참 기대가 됐습니다. 근데 제가 이 구글 바드가 특히 기다려진 이유는 따로 있는데요. 바로 바드는 현재 시점의 정보에 대해서도 답할 수 있다는 것, 그리고 바드를 소개한 구글 연례 개발자 회의에서 한국어로 대화할 수 있다고 콕 집어서 얘기한 점 때문입니다. 저는 주로 국내 특허 업무를 하니까 한국어 지원이 중요하고 또 최근에 공개된 기술 또는 특허가 중요하기 때문에 챗GPT가 하진 못하는 최신 정보 검색을 통해서 변리사 업무를 도와줄 수 있지 않을까 기대를 했습니다. 예를 들어 챗GPT는 2021년 9월까지의 데이터로만 학습되어 있어서 그 이후의 데이터에 대해서는 답변을 못한다는 치명적인 단점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점점 개선이 되겠지만 현재로서는 2년 전까지의 정보만 알고 있다는 건 매우 아쉬운 부분입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이 구글 바드가 변리사 업무를 어느 정도 대체할 수 있을지 전문적인 변리사 업무를 시켜보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바드는 아직 시험 버전만 오픈되어 있어서 정식 버전은 아닌 점 참고해 주시고요. 일반적인 지식이나 상식에 대해서는 바드가 챗GPT보다 훨씬 정확하게 답변한다는 후기들이 있던데 저는 특허나 상표에 대한 질문 위주로 다루기 때문에 약간의 특수성이 있다는 점은 참고해 주세요. 크게 검색을 통한 분석 업무와 특허 문서 작성 업무를 해볼 건데 검색은 최신 정보 검색이 가능한 바드에서만, 특허 문서 작성은 바드와 챗GPT를 비교하면서 살펴보겠습니다. 이제 하나씩 질문을 던져볼 건데요. 최신 정보가 반영됐다고 하니까 일단 저를 아는지 검색해 볼까요? 네, 검색을 해봤는데 노영환은 라이노 특허의 대표 변리사입니다. 고려대학교 전기전자전파공학과를 나왔고 55회 변리사 시험에 합격했습니다. 그리고 이런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라고 이제 답변을 줬는데 직장, 학교, 변리사 시험 합격에 관한 정보까지 꽤 정확하게 알려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기대치가 좀 더 올라갑니다. 그럼 유튜브 채널도 알고 있는지 한번 물어볼까요? 노영환 유튜브 채널에 대해 설명해줘 라고 한번 검색해 볼게요. 노영환 변리사가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이고 특허나 실용실한 디자인 등 지식재산권에 대한 다양한 정보를 제공한다. 노영환의 특허 이야기는 지식재산권에 관심 있는 사람들이 지식과 정보를 유용한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설명을 해주고 있는데 꽤나 정확한 거를 알고 있습니다. 한번 구독자에 대한 부분도 검색을 해볼까요? 노영환 유튜브 채널의 구독자가 몇 명이야? 라고 검색을 해보겠습니다. 지금 제가 검색을 했을 때는 2023년 5월 현재 15만 5천 명의 구독자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라고 완전히 다른 답변을 주는 걸 알 수 있는데요. 유튜브는 구글 거 아닌가요? 명확하게 표시된 수치인 구독자 수를 틀리는 거는 좀 문제가 있어 보입니다. 바드는 이렇게 처음 공개됐을 때부터 부정확한 정보를 보여준다는 문제가 많이 좀 제기가 됐었는데요. 이런 부분은 향후에 좀 많은 개선이 필요해 보입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이제 변리사가 하는 일을 하나씩 시켜보겠습니다. 크게 검색을 기반으로 하는 분석 업무와 특허 문서 작성을 시켜볼 건데 먼저 검색 기반 업무부터 해보겠습니다. 바드는 최신 정보까지 답할 수 있다고 하니까 이제 상표 선행 조사를 시켜볼까요? 상표 등록을 받으려면 기존의 특허청에 등록된 상표가 없어야 하기 때문에 동일하거나 유사한 상표가 이미 존재하는지 검색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제가 좋아하는 노티드 도넛은 이미 등록된 상표니까 다른 사람이 출원하면 거절되겠죠. 그걸 한번 조사해 보겠습니다. 등록된 상표들은 특허청 키프리스 사이트를 통해 공개되고 있는데요. 바드가 이 데이터들을 잘 활용할 수 있을지가 관건이겠네요. 지금 검색을 해봤을 때는 노티드라는 상표는 이미 제과점업과 관련해서 등록된 상표가 있다. 따라서 제과점업에 대해서 등록을 받으려면 출원된 상표가 기존에 등록된 상표와 구별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합니다. 맞는 얘기예요. 부분적으로 되게 맞는 이야기인데 노티드라는 상표를 제과점업에 대해 등록받으려는 경우 기존에 등록된 상표와 구별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지를 신중하게 검토해서 출원해야 합니다 정도로만 답을 해주고 있기 때문에 명확한 판단을 해주고 있지
있지 않는 것 같아요. 근데 제가 또 따로 검색을 해봤을 때는 틀린 내용도 굉장히 많았어요. 노티드 커피 앤 도넛 뭐 이런 식으로도 등록이 되어 있다고 잘못 답변하는 거를 볼 수가 있었거든요. 이 정도 오답이면은 실무에서 이 바드를 검색용으로 활용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럼 좀 더 쉽게 질문을 바꿔볼까요? 한국에 노티드 상표가 등록되어 있는지 알려줘. 검색을 해보겠습니다. 지금 시점에서 제가 검색을 했을 때는 노티드 상표는 2017년 5월 11월에 뭐 등록이 됐다. 등록 번호는 뭐 4099665다. 뭐 이렇게 답변을 해줬어요. 그리고 노티드 상표는 KNOTTED라는 영어 단어를 한글로 표기한 상표입니다. 라고 좀 맞는 얘기도 해주긴 했는데 이 등록된 시점이랑 등록 번호는 또 완전히 틀렸어요. 그럴듯한 답변을 주긴 하지만 실제로 그 상표의 정보와는 많은 차이가 있는 걸 알 수가 있었습니다. 결론적으로 정확한 분석이 필요한 실제 업무에서는 바드를 활용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이번에는 난이도를 더 낮춰서 간단한 특허 번호 조회 정도만 해볼까요? 구글은 구글 패턴트라고 특허 검색용 사이트를 별도로 운영하고 실제로 변리사님들께서도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상표 검색보다는 더 좋은 결과를 주지 않을까 기대를 해봅니다. 구글의 특허, 임의의 특허 하나를 검색해 볼 건데요. 등록번호 제1028518-518번이고요. 검색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제가 검색을 해봤을 때는 2021년 1월 26일 노티드 도넛 제조 방법에 대한 특허입니다. 출원인은 노티드, 등록권자도 노티드입니다. 라고 검색을 하고 있거든요. 이 특허는 구글의 특허인데 앞에서 노티드 상표 조회를 했다고 해서 이 특허도 노티드 특허라고 완전히 틀린 답을 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특허든 상표든 출원 또는 등록된 건을 검색해서 분석하는 업무에 바드를 활용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특허 문서를 작성하는 일을 한번 시켜볼까요? 이번에는 검색이 아닌 문서 작성이니까 바드와 챗GPT를 비교하면서 진행해 보겠습니다. 제가 예정하는 당근마켓의 알고리즘 기술을 가지고 특허 명세서 작성을 시켜보겠습니다. 사용자의 현재 위치 정보를 기초로 동네 정보를 결정하고 결정된 동네 정보를 기초로 미리 설정된 반경 이내에 중고 물품을 추천해주는 기술에 대한 특허를 작성해달라고 입력해 보겠습니다. 지금 검색된 걸 보면 특허명, 중고 물품 추천 기술, 장치, 스마트폰, 태블릿, 컴퓨터 등과 같은 장치를 포함한다. 방법 이래 효과 이래 이렇게 답변을 해줬거든요. 결과를 보면 그럴듯하긴 한데 굉장히 많이 미흡해요. 실제 업무하는데 저는 사실 참고도 안 할 것 같습니다. 제가 입력한 명령어를 보기 좋게 포장한 정도로만 보이네요. 같은 명령을 챗 GPT에도 해보겠습니다. 답변도 구글 바드보다 훨씬 빠른 것 같고요. 꽤 길게 답변을 해주네요. 구글 바드는 되게 간단하게 얘기를 해줬는데 훨씬 퀄리티가 높은 것 같아요. 간단하게 위에서부터 보면 발명의 명칭, 사용자 위치 기반 중고 물품 추천 시스템 및 방법, 발명의 요지 쭉, 그 다음에 본 발명의 시스템은 다음과 같은 요소로 구성된다. 이 부분은 청구항이랑 형태가 굉장히 비슷한 것 같습니다. 위치 정보를 수집하는 단계, 데이터를 수집하는 단계, 동네 정보를 결정하는 단계, 중고 물품 추천하는 단계. 실제로 청구항을 쓸 때 이런 식으로 단계를 스텝 바이 스텝으로 나눠서 쓰기 때문에 실제 특허 명세서랑 좀 유사하게 많이 작성을 하려고 노력한 흔적이 보입니다. 와, 역시 아직은 챗 GPT인가요? 상당히 괜찮습니다. 특히 이 발명의 구성 요소 및 동작 방식, 이 부분은 청구항이랑 유사한데 변리사의 전문 지식을 가장 필요로 하는 부분이거든요. 청구항 부분이 바드는 보기 좋게 포장만 한 수준이라면 챗 GPT는 변리사가 부분 손봐서 어느 정도 활용할 수 있는 정도로 작성을 해준 것 같아요. 일단 저는 챗 GPT를 적극 활용해 볼 만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걸 개이득이라고 하나요? 더 발전하면 변리사가 필요 없어지는 날도 오는 건 아닌지 걱정도 되는데요. 정리하면 바드는 최신 정보까지 답할 수 있기 때문에 검색 기반 분석에서 강점을 보일 것으로 예상했으나 틀린 내용이 너무 많아서 실제 업무에서는 사용할 수가 없을 것 같다. 특허 문서 작성에 있어서는 챗 GPT가 바드보다 훨씬 뛰어난 결과를 보여줬다 라고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가 변리사 채널인 만큼 변리사 업무에 한정해서 검색을 해봤는데요. 방대한 특허 데이터가 잘 학습되지 않아서 이런 결과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오늘 영상을 보시고 여러분들도 대학교 과제나 직장의 업무에서 바드나 챗GPT를 이렇게 저렇게 사용해 보시면서 각자의 장점을 잘 활용하시면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관련해서 궁금하신 점은 댓글이나 이메일로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노영한 변리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